자, 오늘 2차전지가 정말 오랜만에 반등했어요. 다른 거 없이 LG 에너지솔루션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 같이 저는 수익금의 일부를요 그냥 생각 안 합니다. 가격 안 보고 LG 엔솔 모아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2차전지에서 역시나 LG 엔솔 요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구광모 LG 회장이 배터리로 그룹 주력 사업으로 성장시킬 거, 이거 뭐죠? 그냥 명분입니다. 오늘 2차전지 한번 올리고 싶으니까 이런 말을 했네. 그럼 명분 삼아서 한번 올려볼까 하고 쫙 올린 셀 기업들, 그냥 그런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거 뭐 이게 진짜로 투자 확대 속도 낼까, 뭔가 이런 기대감 이런 걸로 오른 거 아니라요. 그냥 이제 저가 부분에서 한번 시장이 올라와야 되니까 뭐 쭉 땡겨 올린 거다. 어떤 사람들은 공매도 치려고 올린 거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대차장고가 2차전지가 많기는 한데 그렇다고 공매도 들어온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만큼 공매도가 쌓이면은 나중에는 쇼커보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공매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예전에 23년 7월 달에 공매도 쌓인 거 하루에 막 50만 주 60만 주 쌓인 거, 그런 거 다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캐진 벗어나서 반등을 시도하면은 그 다음부터 어느 순간에 쇼커보 바바바박 하고 들어옵니다. 오히려 제가 얘기 들었지만 10개 들어올 게 공매도 쇼커보 때문에 13개가 되고 14개가 될 수 있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공매도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다만 지금 소재주들도 업황이 갈려 있어요. 그래서 좋은 업종과 좋지 않은 업종 이런 건데, 일단은 음극재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고요. 양극재는 대체로 괜찮은데 최근에 우리 셀 3사가 더 좋은 이유는 LFP 배터리 공략이 적극적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중국의 LFP 소재를 2년 정도 유예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셀 3사가 LFP 공략이 더 집중하고 있고 LFP 밴더를 키우느라 매진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3원계 배터리가 조금 힘을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3원계 배터리 가격이 지금 많이 다운됐습니다. 리튬 가격이 더 빠져서 지금 7만 위안 안쪽으로 하향 평준화 돼 있어서 요거 이제 재고만 처리하면 되는데, 이 재고가 대부분 1분기에 끝나거든요. LNF 정도가 조금 늦어서 2분기까지 재고 소진이 필요하고, 코스모 신소재도 지금 원래 재고 쌓은 거 자체가 없는데 이 친구는 캐파가 약합니다. 캐파가 약한데 캐파 가동률이 너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3만 톤밖에 양극재 캐파가 없다 보니까 모멘텀을 좀 상실한 상태예요. 그래서 진짜 호황기가 와야지만 공격적으로 돈 들여서 캐파 확장하고 이럴 텐데 그런 쪽에서 약한 거니까 지금 볼 때는 아무래도 에코프로 굿즈나 포스코퓨처엠, LNF 이런 쪽으로 보는 게 맞는데, 이게 다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 조금 애매하니까 제가 특집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퓨처엠도 양극재 투자를 조금 더 쉬어간다, 좀 여유를 두고 기간적 여유를 두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금방 수주 받으면 바로바로 이제 또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는 자본력이 되니까 빠르게 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퓨처엠, 특히 포스코그룹주 제가 요즘 하나그룹주 이어서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주도 괜찮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최근에 투신이나 금투가 뭔가 냄새를 맡은 것 같거든요. 지금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 리포트를 받았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는 거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연기금의 수급이 꼬임이 있었어요. 얘가 원래는 코스피로 이전하려고 하다가 지금 코스피 이전을 안 하기로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코스피로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연기금을 위주로 매우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계산해 보니까 3분의 2 정도가 소진된 것 같아요. 아직 3분의 1 정도가 남긴 했는데, 이 정도라면은 주가를 저점 잡고 올라가면서 연기금이 또 물량을 던질 수 있거든요. 뭐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그래서 연기금의 물량 꼬임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많이 해소를 해 가고 있다. 에코프로 PM. 실제로 소재주 쪽에서는 에코프로 PM이 실적 개선세가 제일 빠르거든요. 이 친구들은 1분기 지나자마자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LNF랑 시차가 한 3-4개월 정도? 요 정도 나는 것 같고, 코스모 신소재는 조금 뒤에 있는 것 같고, 포스코퓨처엠은 투자의 여부가 더 중요할 것 같고, 요렇게 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 가격이 바닥을 잡았다라는 판단이 있으면서 투자자들이 조금 관심 가지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는 단순 지수사가 아니라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리튬이거든요. 그래서 리튬 관련주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전구체 쪽이에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가 지금 ICPS를 조달하려고 하는데 한 3천억 정도 조달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2천억 정도는 투자자 유치를 한 상태고, IBK 캐피탈이랑 그리고 한 군데 제가 지금 사모펀드 있는데 기억이 안 난 상태고, 그리고 또 하나가 IMM이랑 아니면은 JK의 사모펀드 쪽 한쪽 1천억 정도 유치해서 총 3천억을 유치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3천억 유치하고 나서도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아마도 1조에서 1조 3천억 정도, 요 정도 또 자금 조달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유증으로 할지는 3자 배정으로 할지는 CB로 찍을지는 RCPS로 찍을지는 이건 다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자금 압박이 조금 있어서 요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분리막이랑 전액은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분리막 전액은 그냥 걸으세요. 지금 보면 안 돼요. 반등하더라도 가격만 보고서 야 이게 5분의 1 토막 났네? 싸다! 이렇게 하고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전액 분리막 이쪽은 그래도 하반기 가서 좀 찍어 먹어보자, 찍어 먹어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고 있고, 동박은 최근에 구리 가격 올라오고 있어서 오늘 이구산업이 막 올라갔죠. 그래서 이구산업이 동박 관련주는 아닌데 구리 가격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 가격이 지금 최고가에 가서 6개월 이연입니다. 그래서 동박의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은 또 북미 쪽에서 핵심 강물 제재가 들어간다면은 우리나라의 SKC나 롯데에너지버티, 솔로스 첨단 소재 이쪽이 좋을 수 있어요. 원래 K잼이라고 고려아연도 동박을 하는데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 싸움 때문에 아예 그냥 소외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솔로스 첨단 소재나 롯데에너, SKC 이쪽의 동박 사업부를 또 주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SKC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쪽으로 보는 거고, 롯데에너 같은 경우는 동박 사업부와 전고체 배터리 이런 것도 같이 하거든요. 매력 있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대장 라인업, 이름 있는 대장 라인업 셀이라던가 아니면 양극재 일부, 그리고 뭐 음극재 쪽에서 특히 실리콘 음극재 끼고 있는 종목들, 요런 쪽에 일단은 주목을 하면서 그 하위적으로는 지켜보자, 뭐 이런 것도 따져볼 수 있을 것 같고, 알박 쪽은 그냥 사마 알미늄 하나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도요타의 개발 동향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혼다도 그렇고 파나소닉도 그렇고 심지어 닛산도 이번에 SK 이노베이션에다가 대형 수주를 넣었죠.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일본 기업들이 이제 전기차 쪽으로 굉장히 미친 듯이 좀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동향을 봐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것만 보고 있으니까 야 전기차 캐집니다, 망했다, 못한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실제로 일본은 뭐 하고 있죠? 이제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막 투자하고 22년, 21년에 설레발치 때 일본 애들은 흥흥흥 하고 그냥 막 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일본 애들은 왜 놀았을까? 기다린 거야. 도요타 회장이 똑똑했던 거예요. 도요타 회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하이브리드로 버티겠다. 그리고 2027년부터 시작할래. 바로 전고체 배터리로 갈란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일본과 우리나라 공통점은요, 둘 다 수소차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전고체 기술이나 굉장히 테크니션한 기술도 많이 갖고 있어요. 뭐 삼원계 배터리도 그렇고요. 근데 일본 놈들은 일단 삼원계 배터리 쪽으로는 중국한테 안 되는 거를 감지를 하고 있던 거야. LFP 배터리랑 NCM 배터리의 성능 차이는 알고 있는데 이 간극이 너무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거에 의문점이 있으니까 최적화가 되어 있는 하이브리드로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차 좋아하시는 분 렉서스라는 브랜드 아시죠? 이게 도요타의 고급 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은 현대 제네시스랑 같은 포지션을 위치한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 렉서스에서 주력 차종이 ES300H라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따지면은 제네시스 G80입니다. 근데 ES300H가 풀체인지가 2018년에 됐어요. 그러면 정상적이라면은 올해 2025년에 풀체인지인데 이거를 플러스 2년 한 번 더 페이스리프트, 얼굴만 바꾼 거죠. 그러면서 사골국으로 그냥 우려먹고 2년을 버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 2027년에요 렉서스 ES 주력 모델을 전기차로 출시하기 위함이에요. 물론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랑 같이 출시하겠지만 전기차 출시를 위한 겁니다. 실내로 BMW의 5 시리즈라고 있습니다. 이게 또 주력 차량이거든요. 근데 이 5 시리즈의 뼈대가 뭐로 돼 있죠? 전기차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BMW도 일단은 i5라고 하는 5 시리즈의 전기차 모델을 먼저 만들고 그 뼈대에다가 내연 기관차를 적용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MW가 지금 인기를 굉장히 많이 얻고 있는 이유가 전기차도 팔아먹고 전기차 기술도 좋고 그리고 내연 기관차제로 드라이빙 이 맛이 있으니까 잘 팔리는 그런 구조가 이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벤츠 같은 경우는 전기차 모델과 일반 내연 기관차 모델을 분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 모델이 완전 박살이 났죠. 중국의 자본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완성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벤츠라는 위대한 기업도. 그래서 이 자동차 산업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관심도 많아야 돼요. 일본 애들이 혼다도 그렇고 닛산도 그렇고 왜 갑자기 전기차에 막 미친 뛰어들까? 이 생각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도 전기차 모델 계속 나오고 있고 기아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GM, 포드 계속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럽니다. 중국의 전기차 얘네 못 이기는데? BRD가 지금 승승장구하는데? 중국의 셀? 이거 우리가 단가로 못 이긴다는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최악이라고 할 때 이게 진짜로 안 될 건지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최악을 겪고 있는 건지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먹거리로 삼고 있는 건 북미 시장입니다. 북미 시장에 비아디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나마 들어가는 게 중국의 소재주인데, 소재들도 이거 AMPC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래저래 IRA 보조금 이런 거 못 건드립니다. 중국 애들은 점점 강해지면 강해지지 중국의 자본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트럼프가 일부 CATA랑 딜이 오가고는 있는데 그것도 일부일 거고, 지금 틴치 같은 경우도 OEM 방식으로 덕산테크피아에다가 전에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틴치도 지네가 직접 생산 못해요. 그냥 이 기술 가지고 덕산테크피아가 생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우리도 윈윈이 될 수 있는 거야, 북미 시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우리 캐즘을 겪는 이유는 북미 때문이 아니라 유럽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북미 시장 공략에 대한 뉴스에 메모차게 돼 있는데 북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 주 수입원은 유럽 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이 비아디한테 잠시 당했어요. 근데 최근에 유럽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중국 관세, 그리고 중국 전기차 견제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물론 그 견제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비아디의 가격 경쟁력을 이기기는 힘들 겁니다. 그리고 중국 전기차가 너무나도 가격 경쟁력 좋으니까 쉽게 이거 점령할 수 있을까 싶냐마는, 그래도 리튬의 재고 처리 이런 것들 이익성으로 우리가 또 개선이 또 되는 요소도 있고, 유럽에서 보조금이 이제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중국 전기차에는 보조금이 안 들어간데 우리나라 쪽으로, 우리나라 셀 기업들에는 보조금이 적용되는 차종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유럽 캐파 많이 뺏기고 있는데, 유럽으로는 조금 버티면서 보조금의 힘을 얻어서 이렇게 좀 가다가 북미 쪽이 이제 개화가 되면 그때부터가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차전지 놓으면 안 되는 업종이다 라고 얘기 드리고 있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오늘 2차전지 얘기 조금 해봤는데, 뭐 얘기를 한다면 한참 더 길게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2차전지가 당장 뭐 날아간다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지금 바닥을 잡았으면 시장 흐름 따라서 반등 정도는 해줘야 된다. 반등 정도 해주고 수렴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 세부 업종마다 다를 겁니다. 근데 뭐 빠르면은 4개월, 늦으면은 6개월 이 정도 수렴을 이제 상단 박스를 어느 정도 만들어주면 그때부터 대세 시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때 가면 또 이제 그때 가서 2차전지 잡으면 또 늦어요. 그러니까 이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는 요 시세는 비중을 크게 하지 않더라도 이 구간에 또 쉬는 동안에 주력 그 업종이 나타날 거거든요. 뭐 반도체면 반도체, 뭐 바이오면 바이오 이런 거 하면서 수익을 거두면 그 비중을 일부 전기차로 슬슬 넘길 준비를 하자, 이런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겁니다. 2차전지 망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옥수 가리기가 시작된 겁니다. 막 금양 같은 종목들 막 퇴출당하고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옥수 가리기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LG엔솔 하나만 2차전지 대표에서 보고 가면은, 이거 LG엔솔 요렇게 보면서 이거 저점이 깨졌어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 드린 거 뭐였죠? 이 앞에 저점이 안 깨졌잖아요. 여기 32만원 32만원까지 깨지면은 이제 좀 우리가 걱정을 해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지켜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빠질 때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베타제분들께. 겁납니까? 저는 겁이 안 나는데요. 저는 여길 지지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라고 강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로 지지해줬네요. 또 LG엔솔이 지금 보세요, 대세 하락이 이렇게 나오면서 한번 치고 올리고, 그리고 지지받다가 한번 쭉 눌렸잖아요. 그 다음에 저점을 안 깼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아마도 한 40만원대 올라오면 여기서 흔들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짧아도 3-4개월 3-4개월 정도는 횡보하면서 실적을 기다릴 거예요. 근데 아마도 2분기 실적 가시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가시성이 생기면, 2분기 실적이 가시성이 생기면 이때쯤부터 LG엔솔이 이제 대세 상승을 만들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뭐 제가 다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큰 틀에서 저도 그냥 가격 생각 안 하고, 지금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것조차도 그냥 이렇게 박스로 보는 거예요. 여기 박스에서는 그냥 돈 생기면 산다. 그냥 수익 보면 난 이거를 적금식으로 모아간다, 요 밴딩입니다. 나중에 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여기가 까마득히 아래로 보여요. 뭐 당장에 42만원이나 32만원이나 그 돈입니다, 여러분. 이때 가면은. 그래서 이 구간이 어디냐면,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SK 하이닉스랑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구간이에요. 제가 지금 보는 엘솔은 딱 여기입니다. 대세 하락이 나오고 한번 올라친 다음에 누르는, 여기서도 저점 안 깼어요. 근데 저점을 엄청 무섭게 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렴하고 나서 돌리는 거거든요. 물론 SK 하이닉스랑 타임테이블은 달라요. 근데 요 타임테이블을 겪고 나면 어떻게 되죠? 요렇게 바닥을 잡고 나면은 대세 상승이 빵 하고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올리고 횡보할 때 이때만 들어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LG엔솔을 저는 모아가는 건 이렇게 들어오지만 아마도
아마도 요거까지 나오는 거 보고 이 구간에서 물량을 엄청나게 실지 않을까.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LG 엔솔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 대세 상승을 이미 뽑아내고 있을 거예요. 그 대세 상승이 나온 물량을 일부 여기서 실어 보겠지만 여기서는 아직 확신이 없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 나오고 나면은 그때 이렇게 수렴하는 모습이 나올 텐데, 그때는 이제 여기 그 직전에 주도하던 업종의 매매를 끝내고 아마도 LG 엔솔을 비롯한 다른 2000지 종목들을 적극적인 공략을 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SK 하이닉스도 이제 요거 하나 나온 거거든요. 이거 나온다면 뭐죠? 지금 쉬었잖아요. 쉬고 나면 이제 다시 한번 또 가는 겁니다. 저는 SK 하이닉스도 무난히 일단은 30만원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논해도 된다, 그 정도로 SK 하이닉스도 좋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좋게 본다는 건 반도체를 좋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도체 포함해서 2000지 전부 다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 SDI가 아무래도 전고체 밸류체인이다 보니까 또 유상 증자까지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회복 속도가 느린 것도 있고, 또 적자 폭도 지금 1분기까지는 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죽을 못 쓰는 겁니다. 매출액도 줄어들잖아요. 근데 2분기부터는 적자 축소, 그리고 이렇게 자금 유치도 좀 하고 매출액은 늘어나는 구조로 가거든요. 또 삼성 SDI가 유럽발 매출이 아마도 하반기부터 좋아질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기 실적 컨센서스로 나오는데 뭐 이거만큼 다 부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삼성 SDI도 미국을 이미 진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 이런 걸로 이만큼은 언더슈팅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 SDI도 30만원까지는 그래도 뭐 그냥 무난하게 빨리빨리 가주지 않을까, LG 엔솔을 비롯해서. 그래서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LG 화학이나 포스코홀딩스가 이미 먼저 바닥을 잡아서 돌려주고 있다는 게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뭐 소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들도 지금 저점을 깬 친구들이 있고 안 깬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 LNF 같은 경우도 이거 테슬라 때문에 오히려 득은 안 보고 그냥 손실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수혜로 더 힘을 받았어야 될 LNF인데 수혜는 못 보고 안 좋은 얘기만 반영하고 있어요. 안 좋은 얘기만 반영하고 있는 거는 또 역시 숫자를 보는 건데, 숫자적으로 LNF가 적자폭은 줄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1분기까지는 고생을 좀 많이 하거든요. 아직도 재고를 좀 떨궈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2분기까지도 LNF는 적자가 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이미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미 악재는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고객 다각화도 지금 잘하고 있고요. LS그룹이랑 수직 계열화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FP 배터리 소재까지도 이제 양산 계획이 가장 빠르게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LNF는 진짜 좀 우울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다른 셀 기업들에 비해서. 또 밸류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 받고 있거든요. 얘가 지금 시총이 2.5조인데 코스모 신소재 같은 거 보면은, 제가 코스모 신소재를 뭐 엄청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거품이 너무 많이 꼈었어가지고 뭐 매출액을 보나 뭐 당장 뭐 적자를 보는 건 아니지만 이 기업의 규모, 캐파, 업황 이런 거 봐서는 코스모 신소재 24만원은 좀 많이 거품이지 않았나. 지금 5만원 내렸지만 LNF랑 비교했을 때는 LNF가 훨씬 싸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좀 단순 비교도 해봤습니다.